송강호 씨 영화가 또 큰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요. 백현희 교수님 너무 잘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변호사님, 팀장님, 송강호의 영화인데 나무주연상 받은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괴물이나 변호사가 아닌가. 괴물 변호사. 땡. 예. 반치광 아닌가요? 예? 반치광. 아니고 저는 밀양 아니에요? 세 분 다 틀리셨고요. 그래요? 살인의 추억. 그렇습니다. 나무주연상을 처음 받은 건 살인의 추억입니다. 세 분 뭐 많이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천만 돌파 영화는 또 퀴즈 내시는 건가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괴물이죠, 괴물. 2006년입니다.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괴물. 네. 두 번째 천만은 세 분이 한번 맞춰보죠. 변호인. 변호인, 네네.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인. 변호인. 저희가 알아야죠, 그건. 변호사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음표가 이번에 네. 이제 천만을 돌파를 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모르죠. 이게 바로 운전사. 택시 운전사입니다. 교수님, 송강호는 이미 인세 씨는 국민 배우가 돼버렸는데 그럼요. 송강호 씨 매력은 어떤 겁니까? 어려움은 이미 겪어봤고요. 그 배우는 보통 이게 대본을 받을 때 자신의 분량을 먼저 보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그럼 자신의 입장에서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의 입장까지 아우러서 생각을 하고 작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작품을 고르고 연기를 진정성 있게 하니까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믿고 보는 작품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이 한때는 무명 시절에는 작품이 정말 없어서 아동국 무대도 없어서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쓴 배우입니다. 특히나 송강호 씨의 출연 영화를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네. 실화를 바탕으로 뭐 사도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게 잘 맞으시는가 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인물을 그려낼 수 있을까 배우의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반치광도 마찬가지였었고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역대상 최고의 스릴러 작품이라고 명작이라고 할 정도인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너무 리얼한 그 연기를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변호인 이후에 택시운전사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그리면서도 그냥 우리가 같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위한 연기라기보다 삶을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기의 연기,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만큼 매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그 보람과 희열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인데 우리 백경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송강호라는 배우의 매력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송강호 씨 이제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송강호 씨 나온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지금 거론된 영화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연기가 아닌 실제 어떤 성격을 그리는 실제 상황을 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앞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든가 또 옛날에 브리시 택시라든가 포이 택시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추억을 이렇게 잠기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매력 있게 다가오고 연기가 아니고 이건 실제 내 앞에서 실제 행동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느낌이 좋고 매력 있는 그런 배우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어머니하고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영화계 소식입니다. 그동안 스크린 활동이 좀 뜸했던 여배우들이 스크린으로 복귀를 하는 소식이네요. 고현정 씨도 돌아오고요. 네. 5년 만에 돌아오고 송윤아 씨도 돌아오고 이나영 씨도 돌아옵니다. 네. 근데 이나영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아무리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어도 커피 광고로만 만났었는데 이번은 정말 2012년 하울링 이후에 5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거는 이제 탈북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거든요.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이제 아이의 엄마가 돼서 상봉하는 그런 과정까지 탈북을 해서 또 중국에서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다 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변어라든지 중국어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 성추문에 희생이 됐었던 이진욱 배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저예산 영화에 또 출연한 것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송혜교 씨하고 함께 자매로 출연할 영화가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송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모성 연기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건 이나영 씨는 또 노게런티로 또 영화를 결정하거든요. 영화의
공짜로 출연한다고요? 예, 그렇죠. 녹이라는 공짜인데. 돈 안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고현정 씨, 이나영 씨,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저예산 영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의 독립영화 스타일이 비슷한 건데, 이런 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들이 하고 싶은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대규모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돈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영화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나영 씨가 예전에 너무 예뻐서 지구인 같지 않다고 별명이 외계인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정말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죠. 실물을 보면 조각 같고 너무 키도 큽니다. 상상 이상. 네. 그렇군요. 야. 어찌됐건 뭐 저는 독립영화에 나오고 이런 부분은, 영화라는 어떤. 네. 산업 발전에도 문화에서 많이 좋은 거네. 예. 특히 왜냐하면 독립영화가 개봉이라든지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정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면 그 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기에는 독립영화 그쪽 장르가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나영 씨가 무슨 뭐 북한 탈북 여성을 네.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여성 한 분 때문에 발칵발칵 뒤집어졌다가 또 뒤집어졌습니다. 저희가 임지연 씨인데요. 탈북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음란 방송에 출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탈북을 하고 음란 BJ, 그다음에 한국에서 방송에 출연을 하다가 재입국을 한 임지현 미스테리입니다. 임지현 씨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북한에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전문가 있는데 음란이 아니고 그런 성인 방송으로 그런 건데 춤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옷은 입고 춤을 춥니다. 재미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한번 춤춰보라 해가지고 제가 춤춘다고 그 장난삼아 기대는 것밖에 없는데 그자들 이제 그걸 이제 완전 날조해가지고 후렴추어인데 바로 왔단 말입니다. 임지현 씨가 연애를 폭로라면 폭로, 고백이라면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성인 방송, 그러니까 임지현 씨가 출연했다는 성인 방송은 어떤 방송입니까? 네, 임지연 씨가 출연한 성인 방송은 이제 인터넷 방송,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이라고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임지연 씨는 상당히 음란한 어떤 나체 춤이나 어떤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소위 BJ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별풍선이라 그래서 개당 얼마씩 받는 그런 이제 건데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2011년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일정 기간 동안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노길남 씨, 친북 인사죠. 노길남 씨와 대담을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친북 매체에서 지금 저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가깝죠. 왜 그러냐면 탈북민들에 대해서 남한은 절대 환상을 가질 곳이 아니다. 내가 가서 이런 고생을 했고 또 이런 것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측면 또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북한 당국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선전 매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지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인은 뭐 재미없다, 잠깐 출연한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춘천 정도였다 이렇게. 그런데 뭐 그 수위도 굉장히 높고 사실 이게 중국에서 촬영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마치 이것이 그 탈북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 듯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얘기했던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BJ가 나와서 했을 때에 노출 수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별풍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주기 때문에 점점 굉장히 많이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했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짧은 치마 입고 춤추는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서 상당 부분 그를 가리는데요. 지금 백 팀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이것은 대남 선전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인터뷰를 했는 것이 미국에 있는 친북 언론과 해서 그 어떻게 공개했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내용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 매체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 음란 BJ인데 이 음란 BJ가 한국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 꽤 수위가 높은 성인 방송에 나오다가 한국 방송인이 됐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 방송인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성인 방송, 음란 방송이 나왔다는 게 알려지니까
혹시 재입국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그 한 매체 방송에서 굉장히 그 연기라든가 또 이런 어떤 북한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방송인으로 탈바꿈이 됐었죠. 근데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에서 BJ 활동을 했던 부분이 한국의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또 하나 지금 이게 납북이냐 아니면 자진 입북이냐 아니면 납치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임지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가서 재입국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미스터리한 거지만 지금 그 북한을 탈출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 첫 번째 임지연 미스터리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성인 방송에 출연했던 음란 비제를 했던 것 때문에 재입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돈 얘기. 네. 월세 42만 원 고시원. 강남에서 월세 42만 원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죠. 중국인 남편에게 돈을 사기당해서 그랬다. 이 얘기들은 보면 다 생활고입니다. 돈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본인 주장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엄마가 그리워서 그랬다. 별로 뭐 이렇게 좀 안 믿기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오늘 이번에 밝혀진 중국에서 성인 방송 음란 비제를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았던 거죠. 특히 이제 탈북민 출신 연예인분들 만나보면은 그 안에서도 좀 치열한 경쟁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겠네요.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도 분량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들도 봤었는데 일단 아무래도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생활고가 겹치다 보니까 내가 다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동안 돌았던 납치설에 대해서는 임지연 씨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남조선 것들이 이제 저 자기들 따르면은 저를 이제 성공한 여자다. 정말 이제 부풀려서 퍼다닌 거지 않습니까? 그 날조와 거짓말들이 현적이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북한 입맛에 맞게 해주면 북한에서 대접 잘 받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배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좋은 걸 배신했다가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 요주의 인물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남한 사회, 한국 사회를 맛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하다가 어느 기간 지나면 요독수요소라든가 아니면 교화형을 받아가지고 수감되는 이런 형태고 심한 경우에는 이 극형에 처해지는 이런 형태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서 탈북민이 다시 재입국에 있을 때 안 보이는 경우는 거의 교화소나 아니면 요독수용소나 아니면 처벌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임지연 씨가 한국이 다시 한번 제재 탈북을 한번 해서 진짜 속내를 한번 궁금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주 교수님하고 백희정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